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어 감회가 새롭네요. 문득 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네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도 제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괜찮은 사윗감이 와도 제 딸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딸을 키울 때부터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딸 결혼하면 허전해서 어떡하냐고요. 그때는 아이가 한창 자라고 있을 때였으니 아직 한참 남은 일에 벌써부터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딸이 성인이 되더라고요. 자라면서 부모를 속상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제 딸은 언제나 그렇듯 성실하게 공부하고 나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 취업까지 알아서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둔다고 했을 땐 처음으로 의아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어학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퇴사 후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었다는 딸의 말에 차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새로운 도전을 하러 해외로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얼어붙은 채용 시장으로 인해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해외에 다녀오면 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취업이 어렵게 되자 딸도 많이 좌절한 것 같더라고요. 신입으로 이력서를 쓰자니 나이가 걸리고 경력으로 이력서를 쓰자니 비워져 있는 기간이 걸리고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력서만 쓰다가 결국 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곳에 비해서 연봉도 적고 처우도 그리 좋지 못했지만 일단 경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딸이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뒹굴대며 핸드폰만 하던 딸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그곳에서 신랑감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평소와 다르게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말에도 그렇게 꾸미고 가길래 장난식으로 툭 던져봤죠. 너 연애하니? 아니? 당황하는 딸의 얼굴 보고 확신했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 끝까지 부정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알려주겠지 싶어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 저에게 슬쩍 알려주더라고요. 일하고 있는 곳 변호사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서 사귄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했어요.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만간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와 만난다고 하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격이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까지 괜히 앞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보니 배우자의 가치관, 양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니 날을 정했고 처음으로 딸이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딸의 신랑감을 만나자마자 부모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물었어요. 술술 대답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기업 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취미활동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악기 전공하셔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지금은 가정주부로 계십니다. 기업은 어떤 기업? 땡땡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 다니셨네. 아닙니다. 어머니는 쭉 가정주부로 계셨고, 네, 결혼하자마자 저 임신하는 바람에 그 뒤로 쭉 가정주부로 계셨습니다.
저 키우시느라 악기 다루는 방법을 까먹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날이 오다니 감회가 참 새롭네.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서 제가 인사드리러 오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본 순간부터 제가 반했거든요.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제 꿈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라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결혼도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느새 제 딸이 결혼할 때가 됐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딸의 남자친구는 딱 봐도 점잖고 의젓해 보이는 게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았어요. 부유한 환경에 직업까지 변호사니 1등 신랑감인 건 확실했죠. 하지만 그쪽 집안과 저희 집안을 나란히 놓고 보니 마냥 반가울 순 없겠더라고요.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순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환경의 사람을 만나 알콩달콩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그쪽 집안에 대해 들으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듣기만 했을 땐 괜히 콧대가 높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딸을 무시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 자리가 끝난 후에 딸과 둘만의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쪽 집안에 인사는 드렸니? 아니, 아직. 너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셔? 알고는 있으신데 천천히 인사드리려고. 천천히? 결혼 준비하고 싶다며? 그러면 얼른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나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시는 것 같아서. 우리 딸을? 왜? 솔직히 좀 그렇잖아. 같은 전문직도 아니고 일궈낸 게 딱히 없으니까. 겉으로 봤을 땐 완벽한 신부감은 아니라서. 남자친구가 그래? 그 집안에서 너를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고? 아니, 직접 말해준 게 아니라 뉘앙스가 좀 그래. 자꾸 약속을 피하길래 내가 꼬치꼬치 캐물었지. 그랬더니 최대한 돌려서 말을 해주더라고. 일단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먼저 받은 다음에 나를 데리고 갈 생각인가 봐. 근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 워낙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래. 특히 어머님이 고집이 좀 있는 편이신가 봐. 내 직업만 듣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거절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 보러 오겠다는 걸 거절해? 워낙 아들을 귀하게 키우셨나 봐. 갑자기 사무실 직원이랑 만난다고 하니까 괜히 색안경 끼고 보시는 거겠지. 아무튼 엄마는 허락해 주는 거지? 너무 서두를 필요 없지 않아? 결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번깃불에 콩 볶아 먹듯이 처리하는 건 좀 아니잖아. 들어보니 그 집안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결혼하면 네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엄마는 우리 딸이 적어도 상대방 집안에 환영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아직 나를 잘 모르셔서 그래. 막상 만나면 좋아하실걸? 엄마 딸이 얼마나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성격인데. 아무튼 그쪽 집안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빠한텐 말하지 마. 괜히 속상해하잖아.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니? 모든 걸 내려놓고 비위 맞춰야 할 텐데. 시집살이는 또 어떻고? 결혼까진 그렇다 쳐도 그 후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좋은 분들이라고 들었어. 엄마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그쪽 어른들도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겠지.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일 정도는 흔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엄마도 처음에 할머니가 반대하셨다며. 그래, 그래서 시집살이 호되게 당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가 엄마를 제일 좋아하고 계시잖아. 그 과정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지. 하지만 나 낳고 기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며. 그래서 결혼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었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도 딱 그렇게만 살고 싶을 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믿으면서 양보하며 사랑하는 아이도 낳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 믿어줘. 결혼 준비 잘해서 엄마 아빠 실망하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 엄마 딸이 얼마나 씩씩한데.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걱정은 됐지만 딸이 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하니 더 이상 반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길 바랄 뿐이었어요. 얼마 후 딸이 그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다며 날짜를 잡았다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딸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꽃다발도 큰 거 하나 주문하고 고급 디저트 가게에서 케이크도 하나 주문하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도 사느라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딸이 예비 사돈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많이 긴장했는지 심호흡을 몇 번 하더라고요. 워낙 표정에서 기분이 드러나는 애라서 자꾸 긴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쪽에서 싫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나오라고요. 슬퍼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날 그렇게 딸은 비장하게 집을 나섰어요. 그게 뭐라고 저도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딸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왜 벌써 왔어? 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울었는지 눈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괜히 힘든 애한테 더 말을 걸기가 미안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딸의 방에 귀를 기울여 보니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걱정이 돼 새벽쯤에 딸의 방에 조심스레 들어갔더니 잠도 안 자고 울고 있어서 물어봤죠. 우리 딸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딱 보니 힘든 일이 있었구만. 뭘 그래? 그쪽 집안에서 반대하셨어? 반대야 뭐 당연히 예상한 일이니까. 그런데 날 이렇게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 왜? 우리 딸 어떻게 했는데? 갔더니 아예 무시를 하시는 거야. 나도 오기가 생겨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계속 찾아뵙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소리를 치시더라. 그리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나를 내쫓으셨어. 아버님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머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셔. 마치 나를 순진한 아들 꼬신 여우 같은 여자로 보는 거야. 변호사 신랑감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사무실 취업했냐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준 적 없는데 이런 취급 받아야 해? 솔직히 이번 일로 남자친구한테도 너무 실망했어. 내가 그런 취급받는 동안 멀뚱히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니까?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내 미래가 훤히 그려지더라.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 내가 다 화가 나네. 엄마는 우리 딸 그런 취급받는 거 너무 싫어. 그쪽 집안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참이 잘됐다. 끝내고 새 출발해. 지금부터 엄마도 이 결혼 반대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 자식 귀하면 내 딸 귀한 줄도 알아야지. 열심히 준비해서 인사드리러 간 제 딸을 문전박대하다뇨. 어이가 없어서 딸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딸은 남자친구와 화해를 했다며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전박대 당하는데 멀뚱히 보고만 있는 남자를 왜 또 만나냐고 그랬더니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다시 그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네요. 진심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딸을 말렸지만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애들 결혼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운명이면 결혼할 거고 아니면 헤어지겠지 싶어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일 보내고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길래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얘기 좀 해요. 나 호준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예비 사돈이 저를 직접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줬더니 단숨에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빴던 게 들어오자마자 저희 집안을 한번 훑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옷 차림으로 있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마치 아랫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길래 저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말했잖아요. 호준이 엄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왜 오셨냐고요? 연락도 없이 와도 되는 건가요? 나도 살면서 이 동네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 집안 꼬라지하고는. 뭐라고요? 됐고요. 본론만 말하고 갈게요. 우리 아들 사위로 들일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요. 우리 만남은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하자고요. 우리 딸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대하셨나요? 적어도 교양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잘 됐네요. 실망했으니 다시는 보는 일 없도록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인연 맺지도 않을 사람인데 내가 예의 차릴 필요 있나요? 저희끼리 안 보면 그만인가요? 그쪽 아들이 내 딸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리나요? 그러니까 딸을 설득하든 혼내든 방에 가두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 정도도 못해요? 그쪽 딸인데 그쪽이 컨트롤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왜 내 아들 탓을 해요? 작정하고 꼬시겠다고 달려드는 여자를 쳐낼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요? 여우 같은 여자가 구워 삶으니 놀아나는 수밖에 없지. 내 딸이 여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우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변호사 신랑감 만나서 팔자 피려고 하는데 부모인 내 심정은 어떻겠어요? 요새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남 좋은 일을 시키냔 말이에요. 남 좋은 일? 그쪽은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남 좋은 일인가 보죠? 그럼 장가 보내는 걸로 이득이라도 보려고 했어요? 이거 순창사꾼이네. 그럼 아들 설득하고 뜯어말리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 찾아와서 딸을 혼내라 말아야? 말 똑바로 못하는 걸 보니 결국엔 내 아들 사위 만들겠다는 얘기네. 뻔뻔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네요. 뻔뻔한 건 그쪽이지. 지 아들 소중한 걸 알면 남의 딸 소중한 걸 알아야지 감히 내 딸을 쫓아내? 그거야 그쪽 딸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니까 그렇지. 어이가 없어서 정말. 솔직히 당신 딸 제정신이야? 급이 안 맞잖아. 사람 가지고 급 따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하나 전문직 만들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인데 내세울 게 유일하게 그거 하나뿐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가진 게 많았으면 이딴 식으로 무례하게 굴진 않겠지. 아들 쥐락펴락하면서 장사꾼 놀이하는 거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알아요?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장사는 그쪽이 하고 있잖아. 변호사 사위 얻어 용돈 따박따박 받으며 노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속셈 내가 모를 줄 알고. 그쪽 아들이 무슨 생각까지 하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시면 도망이라도 가겠다네요. 이 아줌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렸을 적부터 아주 지긋지긋했대요. 엄마 그늘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면서 결혼만큼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네요. 결혼 끝까지 반대하면 부모 없이 결혼식 올리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는 그쪽처럼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거든. 내 자식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존중해줘야지. 그럼 어쩌겠어요? 난 싫어. 죽도록 싫어. 끝까지 이딴 식으로 나와봐요. 결국엔 아들한테 버림받겠지. 그 여자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는지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려치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뺨을 어루만지고 있자 그 여자는 눈이 시뻘개져서 욕을 하더라고요. 꽃뱀 같은 년. 그 어미의 그 딸이네. 아주 모녀가 쌍으로 지랄을 하네. 바로 그때 다급하게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였어요. 엄마가 이 집에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재빨리 따라온 눈치더라고요. 문을 열어줬더니 저에게 죄송하다며 인사하고는 재빨리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여잔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치 저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가겠다는 듯이 저를 쏘아보며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한 거예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느끼긴 했는데 말싸움을 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죠.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던 찰나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향 친구의 여동생 봉숙이와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표정과 얼굴형, 살짝 삐뚤 인맥까지 똑같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닮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이름을 불러봤어요. 봉숙이?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놀라는 눈치였어요. 뭐라고요? 김봉숙 아니니? 나 몰라? 어렸을 적에 많이 봤는데. 이 여자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김봉숙은 또 누구고? 맞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어떻게든 나랑 엮이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양인데 됐으니까 아는 척하지 말아요. 분명 맞는데 턱에 꿰맨 자국도 똑같네. 기억 안 나 봉수가? 너 내가 한번 도와준 적 있잖아. 그때 너가 만나던 남자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황급히 제 입을 손으로 막더라고요. 마치 비밀을 감추려는 듯 다급하게 움직였고 그제야 재빨리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죠. 여기 있어봤자 말도 안 통하고 얼른 나가야겠다. 너도 얼른 나와. 그리고는 재빨리 나가더라고요. 분명 제가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딸의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 이름이 김봉숙 아니니? 김봉숙이요? 저희 어머니 성함은 김지숙인데요. 그래? 이상하다. 그럼 고향은 어디시니? 그냥 쭉 서울에 살았다고 하셨어요.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자네 어머니가 나랑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말이지. 누굴요? 있어.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애였지.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제 왔던 예비 사돈이었죠. 문을 열어줬더니 대뜸 제 어깨를 잡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방금 내 아들 만났지? 어디까지 말했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 말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너 봉숙이 맞구나.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얼른. 가족들이랑 연 끊고 좋은 곳에 시집 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주 성공했네.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어. 앞으로 내 아들 앞에서 봉숙이의 봉자도 꺼내지 마. 알았어? 약속해 얼른. 내 뺨까지 때려놓고 협박까지 하시겠다. 참도 내가 알아듣겠다. 네가 과거에 했던 짓 잊었어? 언니, 내가 부탁할게. 우리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라. 그러니까 뭘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냥 전부 다 나에 대한 거 전부. 그러니까 너는 여태껏 네 가족들한테 모든 걸 속이고 살아왔던 거네?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여태껏 비밀로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러게 떳떳하게 살지 그랬어.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 고향에 살았을 때였는데 거기서 저와 무척 친한 친구가 있었죠.
봉숙이는 그 친구의 친동생이었습니다.